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문자이다. 동일 표만자 원장 이재원입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이고 그리고 표의 문자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자가 표문자라는 인식을 위한 기본 함의, 함축적인 의미이죠. 상형 문자의 함의, 그리고 한일의 함의, 그리고 두의의 함의, 그리고 아니다미와 끝말의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즉 이런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상형 문자의 함의입니다. 함의, 함축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상형 문자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어 글자의 모양에서 언양과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문자. 참으로 어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두 개의 모양을 제시하고 주의라는 한자가 나왔고, 또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형 문자의 개념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상형 문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형과 문자의 통합 형태입니다. 통합. 여기에서는 상형에 대한 요소가 없고 문자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형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의 문자에서, 사람인의 문자에서 길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길이. 그리고 굵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형 문자로 형성된 문자에서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자에서 상형의 섬세한 요소가 없습니다. 단지 수의, 사람인을 써놓고 나서 이것은 수의고 이것은 사람인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형이 문자에 통합이 된다는 것이죠. 즉 상형의 개념은 없고 문자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형 문자의 기본적인 의미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의 개념을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상형과 문자의 연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 형제, 자매, 부부가 있죠. 남녀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결코 둘이 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라는 말에는 항상 관계가 붙습니다. 관계. 그러면 관계라는 말 속에는 남이라는 속성, 여라는 속성을 서로가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애인이냐 부부냐 이런 관계. 그러니까 남의 속성, 여의 속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어를 구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통합된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상형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문자는 음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문자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형과 문자는 이렇게 조합의 형태로 된다는 것이죠. 상형과 문자의 조합, 그리고 이것이 어떤 관련이죠.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상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문자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형과 문자의 해석은 아래쪽, 제가 한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이 함입니다. 왜 일이라고 할까요? 일. 다른 음도 아니고 왜 일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한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일은 이력부수에 있습니다. 이력부수 한자에 있죠. 그럼 이력부수 한자는 이렇게 6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 곤, 주, 별, 을, 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자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한자입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도 이런 한자들은 안 배우죠. 가장 기본적인 한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잘 보고 유심히 보면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즉 이런 한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 별, 을, 벌. 이것은 한자에서 기본 표음은 한글 모음에 자음, 니을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자에서의 기본, 음은 종성에 니을이 붙는 거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본원적인 기본 표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야, 어야는 우리 한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제시된 대로 동성에 니을이 들어가야 되는 문자가 우리 민족의 본원적인 표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일, 일은 시음입니다. 우리 민족 한자에서 시작되는 음이라는 거죠. 시작되는 음, 시음. 그래서 여기 시음은 또 하나가 있죠. 을입니다. 을. 그러니까 일과 을, 여기에서 한자의 표음이 파생되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이 한자에서 나타난 표음은 음절 문자예요. 음절 문자. 한글은 음수 문자죠. 음수 문자는 뭡니까? 분해가 된다는 거죠. 소성, 중성, 동성으로 분해되는데 한자에 나타나는 음절은 분해가 안 됩니다. 그 자체. 여기서 한자가 표음 문자를 가기 위해서는 음절 문자와 음수 문자의 조합,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일의 함의, 즉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기본음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의 함의입니다. 주의가 이렇게 쓰여지죠.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씁니다. 자, 주의라고 하지요. 주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배우는 과정에서는 상형에 대한 기술 묘사가 없습니다. 즉, 의 부분이 땄다. 우리가 잠깐 알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상형의 개념에서 쓰겠습니다. 상형이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직선과 직선의 상하 조합이다. 즉, 주의의 상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형의 관점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 개념.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상하 좌우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를 나타낼 때 상하 좌우. 이것은 상익이 짧고 하익이 길다. 즉 위에 쓰는 것이 짧고 아래 쓰는 게 길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단 하장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자에는 위치가 없는 문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순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순서의 개념을 적용하면 순서에는 선과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이 짧고 후익이 길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선단 후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상형 요소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위가 길고 아래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쓰면서 이런 걸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형이 다르면 표음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상형이 다르면 표음이 다르고 표음이 다르면 상형이 달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주의를 뒤집어 놓은 문자, 이것은 요약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 장, 후단이 되겠죠. 선장. 선익이 길고 후단. 그러니까 마지막 쓴 게 짧다. 아래 게 짧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어딜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에다가니 사람 인변이 붙어서 어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의의 상형이 달라서 인이 된 것입니다. 인. 지금 많이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의 상형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행태를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문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면, 같다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듯합니다. 선후 장두이죠. 선후. 선과 후가 길이가 같다. 이것은 한자에는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상질인데 여기에 주의 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의 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상형은 같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의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니다미와 끝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자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두 개의 문자는 한일과 나무목이 조화돼요. 조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선단 위에 짧은 것이 이가 되고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길이가 한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음의 원리가, 표음의 요소가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자에도 길이 개념이 본질적으로 내재한다는 거예요.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문자의 존재 의미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에 길이 개념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어요. 모든 한자에도 길이 개념이 내재해야 한다. 길이 개념이 일반화예요. 모든 한자에 길이 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길이 개념이 일반화, 표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자에 적용이 되면 상형 문자이니까 상형에 굵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굵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쓰면서도 위에 게 길 수 있고 밑에 게 굵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굵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선광, 후광, 광동입니다. 즉 선익이 굵거나 수익이 굵거나 굵기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한자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한자는 표문자이다에서 관련해서 저희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그리고 한자의 표문자와 해례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이재원 한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